제가 이번 시간에 그냥 지극히 저의 속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 순간순간 실패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의 실패 경험담,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원래 어릴 때 태권을 했었어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운동을 해왔었고, 그래도 나름 태권에서 잘 해왔어요. 그 말은 이제 태권 대회 나가서 그래도 항상 금메달을 따왔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상반기에 대회를 나갔는데, 이때 처음 보는 친구가 결승전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나이도 저랑 같았고 키도 똑같았고 덩치만 저보다 아주 조금 컸던 그 친구를 만났는데, 태권은 보통 3판 2승제로 붙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때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한 번도 못 이기고 그냥 완전 대패. 심지어는 시작하자마자 연달아 졌어요. 태권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맞거나 넘어지면 이제 패를 하게 되는데, 매번 이 두 번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제가 졌어요. 얼굴을 둘 다 맞은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 너 가만 안 두겠다 해서 열심히 이제 다시 돌아와서 준비를 했고, 그래서 하반기 때 또 대회에 나갔는데 역시나 결승전에서 그 친구를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처참하게 또 진 거예요. 이번에는 둘 다 넘어져서.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친구를 단 한 번도 못 이기는지. 그래서 열심히 그때 경기 영상을 분석을 하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구나 하면서 다음 연도에는 너는 내가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했는데, 상반기 때 또 3판 2승제를 했는데 연달아 결승전에서 그 친구한테 연달아 또 졌어요. 근데 그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다 하고 하반기 때 준비를 했는데요, 하반기 때도 그냥 똑같이 졌어요.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게, 와, 얘는 진짜 재능이다. 내가 백날 노력해도 안 되구나 라고 좀 인생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권을 그만둡니다. 거의 매번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이 친구를. 그렇게 이제 태권을 그만두고 나서 잠시 방황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저 때는 고등학교 인문계를 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을 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고등학교 진학이 가능했어요. 근데 저는 그 시험에서 떨어졌죠. 왜? 그때까지 공부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운동을 해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교로 해가지고 시골에 있는 되게 소수가 다니는 그런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돼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되게, 그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는 갈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가 저한테 자극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딱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고1 때부터 뒤늦게 공부를 시작을 하게 돼요. 당연히 중학교 때 배운 지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헤맸었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막 수능을 준비하는 그런 고등학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등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3년 동안 했죠. 이것도 일화가 있는 게, 제가 고3 때 저는 이제 수능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자체가 인원도 소수였고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너는 따로 수능 공부를 하도록 도와주겠다, 별도의 자습실 해가지고 수능 공부하는 애들 그때 한 3, 4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교였는데, 거기서 이제 3, 4명만 들어가서 공부를 하되 절대 다른 애들이랑 어울리지 말고 밥도 혼자 먹어라, 이런 조건으로 그때 저희가 공부를 했어요, 독서실에서. 그렇게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딱 제가 고3 때 저희 집이 무너져요. 경제적으로 휘청거리게 돼요. 저희 아버지 사업이 좀 잘못되셔가지고. 그래서 그 집에서 당시에 저 혼자 있었고, 혼자 이제 고3 생활을 지냈죠.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시점에 원하던 대학도 떨어졌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휘청했던 상태라서 저는 대학 진학을 안 가고 군대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태권도 실패하게 되고, 고등학교도 원했던 인문계 고등학교 못 갔고, 대학도 이때 두 가지 이유긴 했죠. 이제 첫 번째는 내가 원하던 대학은 못 갔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휘청거려서 나라도 좀 부모님께 대학 등록금 부분에서 좀
실망시키지 말자, 내지는 패기치지 말자,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매 맞을 거 그냥 군대를 빨리 갔다 오자 라고 해서 20살에 저는 이제 대학 떨어지고 군대를 갑니다. 근데 이미 군대도 한 3-4번 제가 지원했는데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한 5번째 만인가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죠. 군대마저도 날 안 받아줬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이미 경제적으로 한번 휘청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창피했던, 제 스스로한테 좀 창피했던 일화가, 상병이 딱 되고 나면 이제 전체 회식으로서 치킨을 돌리는 그런 문화가 저희 부대에는 있었어요. 근데 치킨을 한번 돌리려면 한 10만 원을 써야 되는데, 당시 저 때 이병 월급이 7만 원이고 병장 월급이 11만 원이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달 월급을 다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병이 딱 됐을 때 제가 그 문화를 없앴어요. 그 이유는 명목상으로는 악패습이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돈이 그 당시엔 좀 아까웠죠. 지금 생각하면 좀 선우님들한테 너무 미안한데, 무튼 저는 이제 군대 때 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명목상 이러한 치킨을 상병 때 돌려야 되는 것은 악패습입니다 라고 하면서, 저 때 하면 너무 티나니까 제 윗선님부터 없애는 방향으로 제가 추진을 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이유는 그때 너무 좀 경제적으로 저도 이제 부모님께 돈을 받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다시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고,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나서 4년 동안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한번 휘청거리고 나서 이제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났을 때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랑 저랑 목욕탕에 가서 이제 둘이 사우나에서 앉아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서로 간에.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도 여기서 용기 잃지 말고 다시 힘내서 일어나자. 그래서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아버지는 열심히 일을 하자. 이렇게 서로 간에 그냥 부자지간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대학 가서 4년 동안 정말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그 흔한 MT, OT, 동아리 활동 이런 걸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4년 동안 공부만 죽어라 했고, 그래서 그때 뭐 나름 그래도 과에서 추석하고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뭐 영어 성적 이런 것도 다 취득을 했는데, 그 상태로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을 준비를 했고 시험을 봤는데 처참하게 떨어졌어요, 로스쿨 시험에서. 그때 리트, 흔히 이제 법학 적성 시험, 국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 국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노력의 영역이 아니에요. 머리의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공부를 되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국어적인 능력, 비문학 스킬 능력은 없었어요. 배경 지식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로스쿨 가기 위한 첫 번째 시험에서 거의 최하위권 성적을 받았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재수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에는 로스쿨을 가게 됐어요. 그렇게 또 3년 동안 이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려고, 또 그때는 새로운 다양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그렇게 지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로1 딱 되니까 갑자기 코로나래요. 그래서 학교를 오지 말래요. 그러니까 또 학교 안 간 상태로 이렇게 3년이 흘러간 거예요. 시험 볼 때만 학교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변호사 시험에서도 한번 떨어져요, 또. 근데 이때도 여태랑 마찬가지로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어요. 최하위권. 그래서 그때 시험 떨어지고 나서 상담을 받는데, 모든 교수님들과 모든 변시 강사님들이 다 너는 최소 2-3년을 보고 공부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이 점수는 기본기 자체가 없다. 너무 변호사 시험을 만만하게 보시는 것 같다. 당신은 2-3년을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선배들도 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아니야, 난 이런 경험 있잖아. 실패했지만 결국 오뚜기 정신으로 다 일어났으니까 나 남은 기간이 8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죽어라 하면 돼 라고 해서 8개월 동안 기본서 안 봤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8개월 동안 시험에 나올 법한 내용들로만 구성돼서 공부를 했죠. 물론 이 변호사 시험 첫 해에 떨어진 이유는 사실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코로나 학번이었고 학교를 제대로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나름의 공부를 열심히 한다라고 했지만 설렁설렁한 거죠. 그래서 그런 뭐 믿음이 있었는지 8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죽어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을 하게 됐죠. 그리고 현재는 이제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결국 저는 택견에서 어린 나이에 진짜 내가 이거는 재능의 영역은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려고 했는데 인문계도 떨어져 가지고 후기 인문계로 가게 됐고, 저는 고등학교도 재수할 뻔했어요, 하마터면. 그러고 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원하던 대학을 가야지라고 했는데 또 대학을 떨어진 거죠. 물론 그 당시에 대학은 이제 6군데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대학은 아니었지만 2지망, 3지망으로 어떤 대학을 갈 수는 있었지만 부모님께 패기치는 게 그때 너무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대학도 실패했죠.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또 2-3번 안 받아줘가지고 3-4번 안 받아줘가지고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에는 군대도 어찌됐건 가게 됐고, 그래서 2년 동안 군 생활을 하고 나와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죽어라 공부하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대학에서 죽어라 공부했는데 로스쿨에서 또 한 번 떨어지고, 또 로스쿨에 재수해가지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가게 되고 나서 또 변호사 시험에 또 한 번 떨어지고, 그래서 재수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했죠. 그래서 저는 저의 모든 경험이 다 한 번씩 실패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실패 없이 무언가를 잃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서 과거의 저의 1년의 10대 때부터 20대 후반까지를 돌아보니까 이 실패했던 경험들이 정말 저한테 큰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변호사 시험에 그 합격했던 순간, 그때만 좋았지 그 후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8개월 동안 죽어라 공부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선명하고 내 자신에게 너무 고맙고 대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몸소 너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저를 보고 온실초 화초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정말 여러분 이거 말고도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저는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해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을 했고, 그 결과 성공을 해냈지만 결국에는 그 실패했던 그 기억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자양분이 됐다, 이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혹시 뭔가를 준비했는데 잘 안 되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일지라도 너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패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냐, 꼭 실패를 극복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패에 따른 포기도 전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포기했잖아요. 전 이거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고 공부 쪽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했죠. 그래서 실패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 아버지랑 저랑 이제 제가 딱 대학 가고 나서 이제 저희 아버지도 한번 크게 휘청거리면서 무너진 경험이 있고, 저도 이제 휘청거리면서 무너졌던 경험이 있는데, 이제 둘이 목욕탕에서 아버지는 열심히 일해서 이제 우리 가족, 내가 다시 다 책임질게, 걱정 안 시킬게 라고 했고,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부모님 호강시켜 줄게, 꼭 공부로 성공할게, 이 약속을 지킨 거.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저랑 지금도 가끔 술 한잔 하면 이런 얘기해요. 우리 서로 약속 지켰네 아버지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 저희 아버지도 그래 아들 우리 서로 약속 지켰다 하면서 이렇게 웃는데, 아버지 우리 서로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이자 저희 아버지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모든 앞날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 모두, 저도 앞으로 계속 실패할 날들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잘 해내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포기도 용기고, 어떤 결과든 본인이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또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를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